안녕하세요. 차 한잔 마시면서 증시의 소식과 동향을 가볍게 짚어드리는 주식 한잔입니다. 시장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요즘이죠.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것 같고 유럽이 살아났고 중국도 곧 살아날 거고 이제는 저점이 지난 것인가? 저는 아직 축포는 터트리지 말자라는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3월이 남아있고 방향이 뒤집힐 수도 있는 불안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최근에 오르면 판다 라는 신념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올파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중입니다. 폭락이 올 거니까 현금을 대비하자는 아니고요. 다시 조정이 왔을 시에 떨줍을 위한 올팔이죠. 참고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죠. 덕산 네오룩스는 계속 오르기만 한 탓에 올팔로 모두 팔고 이제 한 주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수익률을 저에게 주었지만 이제는 줍줍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1주에서 2주 안에 다시 매수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 안 내려오면은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겠죠. 오른쪽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비중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를 때마다 조금씩 꾸준히 팔아서 차익 실현과 또 현금 비중에 보탰고요.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계속 오르면 판다로 물량 소진이 되고 있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떨어졌으면 좀 주었을 텐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떨줍 종목인 TSI도 이제 안테나를 켜놓고 있는 중이고요. 반면에 이제 제일지당의 경우는 재차 하락을 해줘가지고 조금씩 계속 채워 넣었습니다. 제일지당의 경우는 떨줍 기준이 처음에는 34만 원이었는데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이 32만 원대로 내려왔고 추가적인 떨줍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터득한 하락장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죠. 오르면 계속 수익 실현하고 떨어지면 계속 평단을 낮추는 그런 전략입니다. 한번 떨어졌을 때 대략 얼마 사는지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까봐 오늘 수익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하락 냄새를 맡으면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하루에 그 정도 매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일지당은 현재 540만원어치 매수한 상황이고요.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지당, 기아, 덕산, 네오룩스, 클래시스 4종목을 돌아가면서 떨줍 올팔로 수익 실현한 지난 3개월간의 한 2달 반 정도 되겠네요. 2달 반에 토탈 수익은 37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실제로 한 금액이 370만 원이고요. 수익 실현은 안 했지만 이제 곧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평가 손익은 약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 400만 원이 다 기아죠, 기아. 그리고 클래시스는 지금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아고요. 제일제당은 지금 마이너스죠. 계속 떨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합하면은 지난 2달 반 정도 수익이 770만 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전쯤에 이제 횡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떨줍 올팔 전략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지금 뭐 돈 하나도 못 벌었겠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상황에서 바로 쭉 올라가니까 급하게 올라타야 한다, 혹은 경기 침체가 와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니까 현금으로 피신해야 된다, 뭐 그건 더욱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올랐다가 조정 왔다가를 반복하는 횡보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시황관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수익 인증해봤고요. 돈벌이가 화끈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중간을 타면서 소소한 수익을 가져가려는 게 전략이고, 또 상승장이라고 파악하면 저점 매수 후에 버티기에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오늘은 저의 의견과 비슷한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차 한잔 드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 한경마켓프로의 김동윤 기자님의 기사고요. 취재한 전문가는 성균관대 MBA 임태석 교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기사가 좋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고 중국과 유럽의 회복세와 미국의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매우 좋았던 1분기였다. 중국의 경제정책은 유화적인 스탠스로 바뀌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유럽 경제는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 덕에 에너지 위기를 모면하면서 애초에 예상했던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벗어나고 있다. 미 연준 또한 작년 긴축 일변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신중한 기조로 돌아섰다. 미국 경기 역시 둔화가 되고 있으나 당장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결국 인플레이션 하락세, 미국 연착륙, 유럽과 중국의 회복세는 모두 세계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라고 긍정적인 것처럼 시작을 하죠. 하지만 미국도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대부분 밑돌고 있으며 경영진의 실적 전망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모두가 우려하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을 크게 상승시키며 투자자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실적을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주가와 실적이 엇박이 나면서 코스피의 PE가 근래 최고치인 12배까지 치솟았고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는 대로 역대 최고 PE에 근접을 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코스피 PE인데 주가가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엄청 높죠. 그건 실적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PE의 E가 알파벳 E가 어닝이잖아요. 그 실적이니까 어닝이 낮아지고 주가는 올라가니까 멀티플이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르는 주가를 추격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달아나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PE는 실적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뭐 PBR 같은 경우는 뭐 저 정도로 오르진 않았겠죠. 어쨌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때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승하는 현상이죠.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먼저 상승을 했고 이제는 실적 전망이 반등하기를 기다리며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를 경기 중반 사이클 조정이라고 한답니다. 정말 애매한 상황이죠. 그 애매한 상황이 경기 중반 사이클 조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드 사이클 어드저스트먼트. 근데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상승했는데 곧바로 실적 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다시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그동안의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로 치부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바로 기다리는 그 상황이죠. 실적이 받침되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돈을 다 빼놨잖아요. 현금으로.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난달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상승세가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과연 베어마켓 랠리인가? 그 정답은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하다. 과연 2분기 이후의 경기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2분기 이후의 경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말 그대로 시나리오니까 이렇게 된다는 아니죠. 우선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면 원자재 시장이 수급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 가격이 재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또다시 복잡해지죠. 현재 인플레이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과 상품 가격의 하락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연출이 또 칼을 빼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연준의 지속된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금융 여건 지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완화되기 시작이 됐죠. 정확히 말하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게 투자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은 첫 금리 인상 때의 수준으로 금융 여건 지수가 완화가 되었다.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면서 경기에 미치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는 1분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면서 신용카드 잔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주택 거래도 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고 임금은 상승을 하고 가계 실직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적어도 2분기를 기점으로 미국 경기는 최근의 둔화세를 벗어나 반등세로 돌아설 것 같다.
미국 경기가 이제 반등할 거랍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분석이 되나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도 시장은 둔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금리 올리잖아요. 기준금리 막 5% 6% 올린다고 겁주잖아요. 그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 충격적인 가정이죠.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현재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횡보죠. 횡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고 이 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관론적인 분위기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주가는 또 떨어지겠죠. 오른쪽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정확히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결국 시장은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며 주식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정한 펀치라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연준에 유도하는 경기 침체로는 미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없는 상황이다. 즉 금리 인상으로 유도한 연준이 유도한 경기 침체는 금융 위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금융 위기와는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서 쉽게 반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펀치라인이죠. 경기 침체가 오는데 전혀 위력적이지 않은 경기 침체. 그것은 바로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유도한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에서 쇼킹한 게 두 가지였거든요. 방금 얘기하겠던 경기 침체가 위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 연준이 의도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금리 인상 하나마나 이제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솔직히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고 이제 한 수 배우게 된 거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변동성이 급등하는 구간이 왔다. 위냐 아래냐보다는 저는 이제 횡보 구간이라고 규정을 짓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임태섭 교수님의 분석에 너무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정말 너무 많이 배웠고 저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런 마켓 리더의 해안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한 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인베스팅스닷컴에서 노린 버크 기자의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 회의록이죠. 수요일 공개됩니다. 이번 달에 금리 인상폭을 처음으로 0.25%로 축소를 했고 반면 CPI가 예상치를 넘어버렸는데 과연 최종 금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연준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금요일에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와 미국 개인 소득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1월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4분기 GDP 등이 발표가 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investing스.com에서 캘린더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매 기업 실적. 미 증시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났죠. 이제는 주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급등하는 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지출 강도는 어떨지 한번 보시죠. 월마트, 홈디포 같은 회사들의 실적입니다. 진짜로 미국 국민들의 그 소비력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죠. 네 번째는 유로존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되는 유로존의 경제 지표죠. 이게 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다른 말로 PMI. 과연 유럽의 경기는 얼마나 회복이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보는 차트와 동일하게 나올지 관건입니다. 다섯 번째, 일본은행 신임 총재 청문회가 있습니다. 4월에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임기가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총재의 성함은 우에다 가주오 전 BOJ 심의위원이십니다.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죠. 향후 금융정책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주식 한 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